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단군의 최대라고 할 수 있는 한남 3구역에서 진행 중인 공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한남 뉴타운은요, 강북을 대표하는 최대 재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한남 뉴타운에 관한 정보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도록 하시고요. 이 한남 3구역은 또 한강을 바로 접하고 있어서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개발 아파트 단지로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현재는 지난주에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시공사 입찰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3월 27일이 시공사 입찰 마감일로서 현재 대림과 GS 현대건설에서 현재 시공사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온 물건은 온비드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온비드 공매는 이제 다양한 매각 부동산들이 있는데요. 해당 물건은 바로 압류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감정 가격은 12억 4,839만 원이고요. 그리고 입찰 기간은 3월 23일에서 3월 25일이 1차 입찰 기간입니다. 그래서 압류재산의 경우는요, 월요일 오전 10시 시작해서 수요일 오후 5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 중간에 입찰을 하셔야 되고, 아무도 입찰자가 없었다면 10% 차감된 다음 가격으로 일주일 후에 또다시 월요일에서 수요일 날 입찰을 하게 되죠. 결과 발표는 목요일 날 오전에 되고요. 그리고 낙찰이 되시면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매각 결정이 나고 오후부터 대금 납부가 가능해지고요. 30일 이내에 여러분이 잔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해당 물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요거는 대지만 매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99제곱미터예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요, 토지 또는 건축물 어느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도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해당 그 공매 물건은요, 분명히 이 위에 주택이 있거든요. 근데 대지만 매각이 되고 있어요. 대지 99제곱미터만. 자, 그러면 대지만 매각되는 경우에 조합원의 그 입주권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다른데요. 서울의 경우는 2010년 7월 15일 그 이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대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9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현금 청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다행히 해당 물건은 99제곱미터로서 조합원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지만 갖게 되는 건데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은 뭐냐 그러면 현재 현황상은 2층으로 된 주택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다 확인해 본 결과 이 해당 주택 건축물은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이 한남동 쪽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좀 많아요. 이렇게 이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한복판에 무허가 건축물이 많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오래된 이런 이제 주택 지역에는 무허가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뚜껑이라고. 뚜껑이라는 건 뭐냐면 무허가 건축물인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무조건 조합원의 입주권을 받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항공사진에 촬영이 돼 있어야 되거나, 그렇다면 이 무허가 뚜껑도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용산구청에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 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확인을 하진 못한 상태인데, 어쨌든 이거는 대지만 취득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 대지만 취득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지만 취득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거를 낙찰받고 결국은 거주를 못하는 거죠. 임대도 못 놓고. 다만 위에 무허가 건물 소유주에 대해서 지료 청구를 할 수 있죠.
지료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금 마련한 거에 대한 경비 충당을 좀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지료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료에 대한 이제 청구를 해야겠죠. 협의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협의가 안 된 법원에 지료 청구 소송을 해야겠죠. 그럼 법원에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625만 7천 원 나와요.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2,064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준해서 이제 지료가 감정이 되면 그리 적지 않은 지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합계는 6억 1,94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지료를 안 낸다, 지료를 안 내게 되면 뭐 건물 철거 소송이나 또는 경매 신청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철거로 가도 사실 실익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 건물을 이제 건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경매를 신청해야 되는데, 경매를 신청하려면 미등기를 촉탁으로 등기하고 경매를 기입해야 되거든요. 과연 근데 이 건축물을 강제로 촉탁 등기로 경매 기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야 돼서, 어쨌든 이제 한남 3구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현금 이제 유동성이 좀 있는 분들이 아마 투자하시게 될 텐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이제 시공사가 곧 선정될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뎌왔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참고 견뎌오셨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진행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당한 시점까지 와서 조금만 더 견디신다고 하면 좋은 물건을 이제 분양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대지만 나온 이거에 대한 이제 시세 평가를 해보셔야겠죠. 근데 어쨌든 공시가가 6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요 정도의 대지 30평 정도면 이제 부동산에 나와 있는 것들 보니까, 이제 건축물이 위에 있는 걸 기준했을 때 보통 한 20억 이상, 20억, 25억 정도의 매물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감정가, 건물을 제외한 대지만의 감정가 1억 4,800. 과연 1차에 낙찰이 될지, 아니면 유찰돼서 뭐 2, 3차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걸 통해서 뭐 몇 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뭐 아직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뭐 어쨌든 조금 더 두고는 봐야겠지만, 아마 이제 40평대는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인터넷에 나오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 해당 이제 물건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가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오셔서 상세 정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 참 이제 두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투기가율지구내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조합원지 승계 여부인데, 어차피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는 자유롭게 조합원지 승계 가능하니까, 어쨌든 이건 낙찰 받으시면 조합원지 그대로 승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바로 낙찰 받은 이후에 대출이 되느냐입니다. 이거는 대지만의 매각이기 때문에 이것만 봤을 때는 내가 주택을 소유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낙찰받은 금액의 70에서 80% 대출이 돼야 되는 건데, 문제는 위에 무허건축물이 있어서 매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택까지 포함이 돼서 매각이 됐어도 어차피 대출이 안 될 거고, 15억 초과돼서 감정이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제 대출이 안 됐을 거고, 만약에 이제 이게 주택까지 포함했는데 감정가가 15억이 안 됐다면 뭐 LTV 40, 9억 초과분은 LTV 20이 됐겠죠. 어쨌든 대출이 어렵다. 현금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요 점 유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철호의 경매TV는 경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또 부동산과 관련된 최신 뉴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